경희 피레타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모낭염 중에서도 염증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한번 리뷰해 볼까요? 자, 염증이란 세포의 손상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세포의 손상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심부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겠죠. 빨리 체온을 정상화시켜라 라는 명령이죠. 바로 그때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다치게 된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한다.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곳,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된다. 자,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 조직의 온도가 상승하게 돼서 염증이 발생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모낭염의 그러면 정의, 발생 원인, 발생 기전,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낭염이란 자, 정의죠. 자, 서양의학에서는 모낭염은 바로 세균이 감염이 되었다. 자,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 그때 여러 가지 염증성 매개 물질이 발생하면서 염증이 발생했다. 특히 모낭과 모낭 주변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모낭염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그러나 저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자, 내 몸의 셀의 기능이 떨어졌다. 손상이 입었다라는 이야기죠. 셀의 손상이 입게 되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셀의 손상을 입게 되면 심부 온도가 내려간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모공이 다치게 된다. 자, 모공이 다치면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 자, 그때 모낭과 모낭 주변으로 열이 쏠릴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된다. 바로 그때 농포, 낭종과 같은 발적, 염증, 따가움, 화끈 그림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게 모낭염의 정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모낭염의 발생 원인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모낭염의 발생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겠죠. 자, 내인, 외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셀의 손상, 또 셀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모든 물질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무생물, 생물, 환경 여건. 환경 여건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 가지 온도, 습도, 압력, 또 공기에 또 많고 적고, 산소, 질소, 이것도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산소 부족증이 생기죠. 바로 그때 셀의 손상을 입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질, 음식. 이 음식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자, 음식, 물이 너무 뜨거워도 또 너무 차가워도 문제가 되겠죠. 여러 가지 단백질, 당분. 자, 당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죠. 너무 끈적끈적한 물질이 몸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혈액의 점성이 올라가고 혈류 속도는 떨어지죠. 자, 혈류 속도가 떨어지면 심부 온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 가지 발생 원인 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낭염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모낭염의 발생 기전입니다. 자, 여러 가지 압력, 온도, pH, 다양한 전해질의 손상, 전해질로 인해서 세포의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세포의 손상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 장애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 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바로 그때 체온 센서를 담당하고 있는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겠죠. 빨리 내 몸의 체열을 보존해라. 빨리 모공을 닫아라. 자, 모공이 닫히게 되면 열 방출이 곤란해지겠죠. 자, 그러면 열 방출이 곤란해지면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은 내 몸 바깥으로 원활하게 나갈 수가 없겠죠. 바로 피부 표피층에서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이 생기게 되고 바로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양방에서는 여러 가지 염증성 매개 물질, 자, 프로스타글란딘, 사이토카인, 또 인터루킨, 그 다음에 히스타민 등등의 염증성 매개 물질이 생겨서 염증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나 저는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에 약화를 동반하게 되죠. 자, 표면 장력의 약화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돼서 조직에 변형이 온다. 바로 조직에 융기 현상이 생긴다. 자, 구진, 포진, 농포 이러한 것들이 모낭 주변에 또 모낭에 생기는 것을 바로 모낭염이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낭염의 발생 기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모낭염의 다양한 증상들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당연히 염증일 때는 피부 발적이 생기죠. 그 다음에 구진, 수포들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려움증도 생기겠죠. 자, 모공이 다쳤으니까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려고 하니까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농포성 결절과 낭종이 생깁니다. 자, 왜 농포가 생겼죠? 왜 결절이 생겼죠? 왜 낭종이 생겼죠?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한다 그랬죠? 바로 그때 뭔가 밀어내는 힘. 자, 표면 장력의 약화가 될 때 밀어내는 힘이 생긴다 그랬죠? 그때 조직에 융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수포, 농포, 결절, 낭종이 되겠죠. 자, 이러한 증상에 따라서 너무나 볼록하게 결절처럼 생기는 건 절종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뭔가 문드러진다. 합쳐진다. 옹종이라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창증, 진물도 나고 창증이 생긴다. 모창이라 그런다. 이런 걸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불쾌감, 발열, 두통, 오심, 중이염, 안통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체적인 두통, 오심, 중이염, 안통 같은 증상들은 다 상체로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구멍이 많은 상체,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릴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두피, 코, 턱, 목, 애과, 둔부 등에 답을 한다. 바로 이것은 구멍이 많은 곳,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잘 쏠리는 경향 때문에 호발되는 부위가 좀 특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낭염에 대한 그러면은 궁금증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모낭염이 왜 생겼죠? 자, 치료하기 전에 염증이 발생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염증이 된 거냐? 아니라면 저의 주장대로 자, 신분도가 낮아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모공이 다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운동을 하죠? 열은 발생하죠? 그 열은 구멍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모공, 모낭 주변으로 열이 쏠리게 되고 그 쏠린 부위의 피부 조직의 온도가 상승이 되어서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의 발생의 그 원인과 기전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치료 방법이 정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 등 얼굴 같은 상체 부위에 모낭염이 왜 잘 발생하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신부온도가 낮아졌다 그랬죠? 모공이 어느 쪽부터? 손발 끝에서부터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게 되고 상체로에 열 쏠렸을 때 얼굴과 상체 부위, 바로 얼굴, 턱, 가슴, 두피 쪽으로 염증이 잘 생긴다. 모낭염이 잘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낭염의 균들이 왜 그쪽으로 잘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허벅지에 안 생기면 안 됩니까? 그런데 상체에서 잘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열이 과도하게 쏠리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구진, 농포, 소결절은 왜 잘 생기나요? 자, 이거 중요하죠. 조직의 융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조직의 변형이 됐다. 조직의 변형은 바로 표면 장력이 약화가 됐다. 표면 장력의 약화는 온도하고 직결되는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긴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가려움증은 왜 발생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모공이 다쳤다라는 겁니다. 자, 모공은 왜 다치죠?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았어요. 심부 온도는 왜 낮아지죠? 셀의 손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셀을 정상화시킬 때만이, 심부 온도를 정상화시킬 때만이, 모공을 열 때만이 열이 에너지가 쉽게 방출이 되고 그때 가려움증은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면 안 되나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위는 피부 온도의 상승을 유발하죠. 피부 온도가 상승되면 당연히 염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일체
피부의 염증 치료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극을 줘서는 안 된다. 물리적 자극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습제는 오일을 바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못 바르게 합니다. 왜? 모공이 다쳤다라는 거죠. 근데 모낭염 환자들 피부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각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습제는 오일을 바르고 있습니다. 자, 바르는 순간 피부 건조감은 줄어들고 각질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모공은 더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절대로 염증 치료에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모낭염 치료의 3대 원칙은 뭘까요? 제일 먼저 염증 치료해 줘야죠. 자, 그래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라 이겁니다.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이 쏠려서 됐다라는. 자, 열은 왜 쏠렸다? 모공이 다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공은 열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피부 온도를 낮추면서 모공을 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아이스팩을 대면은 모공은 더 다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공을 열고 싶어서 사우나에 갑니다. 모공 열리죠? 하지만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절대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치료가 어렵다.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 그렇다면 모낭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때만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몸속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가 이 공간의 온도가 따뜻해질 때는 우리가 창문을 열게 되죠. 자, 창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열 에너지는 창문 바깥으로 나가면서 창문에 성해가 생깁니다. 자, 내 몸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몸속이 따뜻해질 때 시상하부에서 모공을 열게 됩니다. 열린 모공을 통해서 열이 방출이 될 때 내 피부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 나는 땀은 열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나는 땀이죠. 어느 한쪽으로 열이 치우쳐져서 국소 단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땀이 날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 땀이 되는 거죠. 자, 모공은 열리면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유일한 방법은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낭염의 이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물, 식이, 생활,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물요법인데, 자,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찬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온중산안지제를 많이 쓰게 되고요. 자, 모공을 골고루 열어주는 파란 해표지제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증 치료 해줘야죠. 청열 해독지제를 써서 전체적으로 내 몸속 온도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열을 전체적으로 분산시켜 줄 때 피부 온도, 염증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이요법입니다. 자, 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라는 생각으로 꼭 음식을 잘 선택해서 드셔야 되는데 그 음식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영양학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세포 열 에너지학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내 몸에서 열이 잘 발생해서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 줄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밥을 안 먹으면 심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너무 거친 음식, 너무 센 음식은 소화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흡수가 안 되죠. 흡수가 안 된다는 소리는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이 합성이 잘 안 된다. 생성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물질이 생성이 안 될 때는 ATP가 만들어지지 않죠. 만들어지더라도 적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늦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ATP가 적게 만들어지거나 늦게 만들어질 때 내 몸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은 줄어들게 된다. 심부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뜻한 국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국 속에 전해질이 많습니다. 전해질은 전기를 분해하는 물질이죠. 자, 전기가 많이 발생해야 내 몸속 온도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고기를 먹되 기름은 제거하고 먹자. 너무 기름기가 많은 것은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절대로 내 몸에서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가 안 되면 열이 발생 안 하고 심부 온도는 내려갈 수 있겠죠. 자, 음식,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생활요법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처하는 공간에 내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이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자고 일어나는 이 시간은 일정한지. 자, 그 다음에 너무 장거리 여행을 해서 내 생활의 패턴이 어긋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에 의해서도, 활동에 의해서도 내 심부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료 기간에는 되도록이면 좀 스테이블하게 생활하는 게,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운동요법. 적어도 운동은 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좀 시간 나는 대로 잠잠히 좀 해주시고, 낮보다는 저녁은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운동을 하는 목적은 심부온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 자꾸 체온이 떨어질 수 있는, 자꾸 물에서 활동하는 운동은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여러 가지 생활 운동, 식이, 또 약물요법,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모낭염을 빨리 최대한 염증을 치료해 주는 게 바로 저의 또 치료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낭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